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야 모바일로 라이브를 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어제 한 600분이 구독해 주셔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스스로 이거를 매일 하기로 결심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일단 영상으로 찍으려고 합니다. 뭐하러 하냐? 제 개인적인 이유인데, 회사 10년 차가 됐거든요. 이제 10년째인데 처음 가게로 월양을 시작했을 때 아무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잘 돼서 그게 거기서부터 불행이 시작된 것 같아요. 내 고객과 비즈니스만 바라봐야 되는데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뭐 그런 것들 신경 쓰고. 카톡이 잠깐만요. 막 박수만 받고 싶어서, 아, 너 정말 새롭다, 잘한다, 관리를 너무 신경을 안 쓴 것 같아. 그러니까 물론 회사라는 게 관리가 전부는 아닌데요. 전략적 판단과 관리가 같이 가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책에서 읽었던 거는, 제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업 경영은 기업, 기업가, 그다음에 관리자, 기술자 이 세 파트가 서로 충돌하면서 교집합을 밸런스 있게 만들어 나가는 거다. 뭐 그런. 제가 너무 관리하는 거, 비용 마찬가지, 비용을 포함해서. 그래서 올해 상반기는 매일 출근도 하고 관리를 조금 더 신경 쓰는, 그래서 정상적인 조직, 그게 이게 뭐 패션이든, 왜 제가 뭐 기자 출신이다 보니까 주변에 만약에 기업가들을 보면은 업종이 뭐건 간에 정상적인 회사, 단단한 조직이 되지 못하면 뭐 영속이란 말까지 갈 것도 없이 살아남지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략적인 판단이나 뭐 혁신적인 시도 같은 거는 뭐 제가 병적으로 좋아하는 거여서 그 전에 좀 관리를, 내부도 좀 다잡고 하자. 근데 그러려다 보니까 매일 뭔가 루틴한 일상이 있어야 되는데, 전 사실 좀 밥을 먹는다, 잠을 잔다, 이게 아니면 거의 매일매일 다르거든요. 그래서 막 이게 너무 심해가지고 좀 매일 같은 어떤 일상을 가지자 해서 요 유튜브를 하기로 결심을 했고, 지금 뭐 유튜브로 뭐 인기를 얻겠다, 돈을 벌겠다, 광고 수익을 얻겠다 하면은 밤에 하는 게 좋거든요. 워낙 좀 술 마시는 게 주전공이기도 하고. 밤에 하면은 또 제가 스스로 약속도 안 지키고 취해 있거나 그럴 것 같아서 아침을 어, 매일 어떤 같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도 정리하고. 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이 주로 말을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녁에 일 때문에 술 마시는 경우는 거의 없고, 지인들하고 술 한잔 하면서 오늘 있었던 일들, 앞으로의 비즈니스에 대한 생각들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다음날 이제 정리된 것들을 실행하고, 이런 방식으로 일을 해왔는데, 이제 아침에 라이브를 통해서 얘기하고 정리하고, 또 그럼 댓글을 처음부터 열어놓을 생각이에요. 그러면 저한테 여러 가지 제안도 해주시고, 그건 틀렸어라고도 얘기해 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뭐 어쨌든 출근해서 차도 한 잔 마시고 이렇게 이것저것 정리하는 시간은 있는 건데 30분 정도를 매일매일 월화수목금 그렇게 보내려고 합니다. 어? 왜 이렇게 줄줄 새지? 아, 커피를 너무 굵게 갈았구나. 아씨, 아까워. 오늘은 그냥 숭늉처럼. 에이, 벌써 다 내려왔어. 에이.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그 제주도를 정말 수백 번을 가면서도 처음 가본 그 성이시돌 목장이란 데가 있더라고요. 목장인데 거기가 이제 이시돌이라는 사람은 뭐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덜란드인가 뭐 이미 중세 시대에 돌아가신 신부 그 성 뭐 이렇게 그 뭐 성 세인트 뭐 이렇게 부르는 그런 분인데 전 세계 농부들의 성자로 알려진 분이고 그분의 그런 그 캐치프레이즈 뭐 정신을 받아서 이제 또 어떤 유럽 신부가 제주도에 와서 그 제주도 농부들한테 감귤을 퍼뜨려주고 그 씨앗을 퍼뜨려주고 목장을 하면서 우유를 마시게 해준 뭐 그런 사람의 목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가서 산책하는데 커피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찾아 들어가 봤더니 거기에 그 로스터리 카페가 있는데 그래서 부탁해서 좀 사왔는데 잘못 갈아가지고 진짜 아까워. 그래서 매일 이 앞에 앉아서 하루를 어떻게 보낼 건지 왜냐면 제가 그 하루 스케줄을 보면 뭐 미팅을 한다 뭐 이렇게 그런 것들이 다 이 외식업이라든지 요즘 시장 변하는 상황에 대한 상대방들이 있는 거라서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서로 저 여기를 보시는 분하고 저하고 서로 그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음, 그 과정에서 뭐 새로운 제안을 해주실 수도 있고 제가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요즘에 많이 이렇게 보통 중년이 되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0이 되면은 제일 정신이 혼란스럽대요. 저도 요즘 거의 잠을 못 잘 정도로 힘든데 그럴 때는 밖으로 나가서 뭐 달리는 것도 좋고 뭐 새벽에 지하철 타보는 것도 좋고 이렇지만 저는 일단 매일 일주일에 책을 한 권 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는 못할 것 같고 중요한 부분들을 와닿는 부분들을 같이 한번 읽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이건 그냥 제가 찾은 제 상황에 맞는 그런 제가 이제 10년 동안 헛짓거리 진짜 많이 했거든요. 엄청나게 잘 되는 가게를 새로운 도전한답시고 한 방에 날린 적도 있고 직원들한테도 잘못한 점도 많고 뻔히 돈이 눈앞에 보이는데 오사카 진출해서 몇십억 날린 것도 그렇고 뭐 그렇게 해서 지금 후회도 많이 하지만 여기 이 책은 그 일본의 츠타야 서점의 그 마시네 모나키 워낙 베스트셀러고 유명한 책인데 저한테는 그냥 중간에 스쳐 지나갈 수도 있는 이 부분이 너무 와닿더라고요. 이 챕터 제목이 수많은 헛됨과 실패가 있었기에 생각해보면 지금까지 많은 헛일을 해왔다. 제 얘기 어쩌고저쩌고 있고 그 다음에 하지만 당시의 헛일이라 생각했던 경험과 시간, 비용 덕분에
경험이나 지식도 늘어서 어려운 일을 의뢰받아도 결과적으로 받아들일 소지가 되어 있다. 약간 일본식 표현이긴 한데, 당신은 마냥 한숨을 쉬거나 기분을 전환하여 열심히 일해왔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땐 서툴렀어도 진지하게 임했던 것이 결국 회사의 자산이 되었음을 깨닫는다. 돈벌이만으로 일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비전이나 목적의 바탕을 둔 일은 실패하든 계약이 성사되지 않든 절대 헛일이 아니다. 엄청난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했던 그런 것들이 헛일이 아니라는 게. 뭐 헛일이 아니게 만드는 것 또한 이제 지금부터 제가 어떻게 하느냐 뭐 그런 건데. 이 책은 이 사람이 자기 블로그에 썼던 일기를 엮은 건데, 되게 러프해요. 글이 이 전 장하고 다음 장하고 패턴이 안 맞기도 하고 약간 오락가락 하는데 그게 이 책의 매력이고 또 요즘 시대 언어인 것 같아요. 이분은 뭐 할아버지긴 한데 모든 것을 정제해서 정제된 언어로 상대방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약간 레어한 내 마음과 본심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 회사 사장으로서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모든 말을 법무팀과 상의해서 보도자료로 뿌리는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해요. 이게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어디서 들었어요. 무슨 유명한 창업자가 한 말인데 너무너무 공감하고, 그래서 이 유튜브를 통해서 제 생각들을 공유하고 저 스스로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커피는 실패를 했지만